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가치는 고객이 느끼는 가치이고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하고 느끼는 그런 이유,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서비스 기획자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나는 왜 꼭 당신의 제품을 사야 되는가? 우리는 사는 건 아니니까 내가 왜 당신이 만든 어플을 써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한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사용하고 구매하는 게 아니라 경쟁 제품들이 있거든요. 왜 내가 경쟁 제품을 사지 않고 꼭 네 거를 써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만들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창업을 하셔도 돼요. 또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고객 가치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Welcome aboard. It's 2007, and we are more committed to your safety than ever. And that's why we'd like you to pay careful attention to thi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First, please make sure that your seatbelt is securely fastened. Seatbelts can be purchased for $5. To fasten, insert the metal fitting into the buckle and tighten the buckle by pulling the loose end away from you. To release, purchase a release flap for $7. Now I know what you're thinking. We've never paid for seatbelts before. Once we've reached our cruising altitude, your flight attendant may or may not go down the aisle with snacks. If she chooses to, each passenger will be given a single peanut. Lavatories are located at the front and the rear of the airport. Please take a moment to look at your safety pamphlet. The charge for looking at this pamphlet is $3. The charge for looking at this pamphlet and putting it back quickly is $4. Should there be a rapid change in cabin pressure, oxygen masks will automatically drop from the compartment above your seat, free of charge. Place the mask over your nose and mouth. And to start the flow of oxygen, pay your flight attendant $75.63. As always, exact change is appreciated. Now I know that some of you are still concerned about getting there safely. Enjoy your flight. 네, 이 비행기는 어떤 고객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긴 할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적어주시고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치가 없다. 네, 없습니다. 네. 웃자고 보여드린 얘기입니다. 네. 자, 고객 가치를 도출하는 데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은 고객이 누구인가이죠. 고객이 있어야 고객 가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만든 어플을 쓸 사람은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역시 마찬가지로 왜 꼭 이걸 써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만든 어플을 또는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가? 아까 그 가로로 해서 다른 걸 안 쓰고 왜 꼭 우리 걸 써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것이 결국 또 차별화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AR 동아앱 서비스의 고객은 뭐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가 이제 이용자일 거고요. 그리고 구매를 하는 사람, 사용자가 구매자가 다르거든요. 사용자는 이제 아이들이랑 엄마랑 같이 쓰고 구매는 엄마가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같이 아이가 주인공인 동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 뭔가 추억을 만들고 싶은 거죠. 아이의 표현력을 주고 싶은 엄마,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이 누구인가, 뭐 엄마, 동생 플러스 왜 이거를 쓰고 싶어 하는가를 같이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이 이제 고객을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고객은 왜 이 어플을 쓸까인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만들어낸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책에 일부가 나와 있고요. 그걸 제가 회사에서 가공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리스트로 제가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제 관심 있거나 하시면 저 이메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 그 고객 가치 리스트를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AR 동화 앱 서비스는 고객이 자기 상황에 맞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주는 기능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호기심, 이게 뭐 AR 들어가서 뭘 만든다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호기심, 다음 동화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 그런 것들을 자극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진대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걸 정말 비즈니스로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사람들을 정확히 우리가 공략을 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업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그런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컨설팅하거나 개인을 컨설팅하거나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이 이런 가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 어플을 써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서 우리가 나중에 그 대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그 비교의 대상이 명확할수록 차별화가 이루어지듯이 고객의 가치가 명확하고 높을수록 평가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비즈니스로 치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하시면서 나중에 담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디어의 서비스 상품화를 넘어가 볼게요. 아이디어를 뭐 서비스화 또는 상품화하는 방법들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디자인 띵킹도 있고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창의 경영 뭐 제가 KT에서 했던 창의 경영도 있고 뭐 기타 블루오션 전략,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뭐 이런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선택의 문제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진행할 때는 보통 뭐그 디자인 띵킹을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 캡슨 디자인에서는 어떤 방법이 뭐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내가 이 절차에 따라서 약식이라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약식이라도 이 절차에 따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친구들이 체계적으로 일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나 채택해서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가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이제 유행된 게 그 나인블락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이고요. 이제 이건 많이 보셨을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들 뭐 이제는 너무 흔해져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한테 판매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식,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전략적인 툴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결국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고객은 누구이고 고객에게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어떤 비용이 요구되고 수익은 어떻게 창출되는가? 수익만이 아니라 어떤 비용. 비용에는 그런 금전적인 비용도 있고요. 내가 구매를 하거나 정보를 얻거나 AS를 받거나 이러한 비용들도 다 사실 포함됩니다. 뭐 신경 온것 같지? 네, 마이크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쟁자와 어떻게 차별화하는가. 예, 차별화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약간 변형해서 만든 거고요. 예,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왼쪽에 이제 커스터머 디멘전이라고 해서 고객에 대한 이야기, 고객에 전달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퍼니 디멘전에서는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것, 우리 팀이 갖고 있는 것이 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리스크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맨 위에다가 얻는데요. 예. 이거를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타겟 고객과 제품과 서비스, 우리가 만든 게 무엇인지 뭐 이거를 누구한테 전달할 거고 그들이 느끼는 가치는 무엇인지 곧 그것 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계략적으로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이 뭔지 비용은 안 쓰셔도 되는데 뭐 그래도 알고는 계시면 좋습니다. 뭐 어차피 질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한번 그림으로 쭉쭉 그려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을. 요 정도를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 거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타겟 고객과 같이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형상,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도큐멘트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거인데요. 저희는 그 아파트 입주민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고요. 그들이 안전, 편의, 첨단 케어를 해주는 이제 그왜 들어가면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하는 거,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있는 아파트에서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저희가 기획했어요. 실제로 이거 추진은 되지 않았는데 어, 이런 그 아파트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제 기획을 한 거죠. 제품과 서비스는 뭐 안전과 편의 쪽에 이런 뭐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뭐 케어라든가 뭐 이런 그 인증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했고요. 수익은 이제 관리비 나오는 데서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는 거고 당연히 퀘이트의 상품을 팔아서 하는 것들도 들어있고 뭐 마케팅이라든가 인수 제휴 뭐 이 관리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 저희가 그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고 그리고 이제 맨 위에다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이 아파트를 중간에서 컨시어지를 할 거다. 우리 게이트를 딱 잡고 할 거다라고 하는 그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만든 어플의 설명서와 함께 이 어플이 어떻게 쓰여질 수 있을지를 이런 정도로 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좀 더 확장성 있는 그런 그 기획과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의 이제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일까라고 할 때 그냥 답을 할게요. 경진대회 수상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할 때 쓸 수 있는 쓸모 있는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경진대회 수상은 구체성, 완성도, 창의성, 지재권 요 네 개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작년에 그랬다. 금년에는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이게 30%씩 작년에 됐었고요. 지재권 10%. 요거에서 점수를 어떻게 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창의성 기준은 어떻게 갈 것인가? 첨단성과 독창성으로 아까 나눴었고요.
첨단은 다 첨단이니까 아주 특별히 첨단이 아니면 우리가 그걸로 점수를 받기는 어렵고, 대신에 기존의 제품과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 다른 팀과 우리는 뭐가 다른가, 뭐 이런 부분들, 아까 뭐 카이스트 교수를 찾아간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우리만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차별할 점수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고객 가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고객이 누구인가, 내가 만든 어플을 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내 어플을 써야 되는가. 조금 더 나가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안 쓰고 왜 내 걸 써야 되는가까지 가주면 완전히 퍼펙트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낼 수 있으면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추가하는 거를 이제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할 수 있는가, 흥미있는가, 우리 팀이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팀이 흥미있는 것을 선택하시고, 구체성과 완성도를 높여서 구현을 하고 지재권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보거나 발표할 때 독창성과 고객 가치를 강조해서 발표를 한다. 독창성은 비교 대상을 설정하고 비교할 요소를 명확하게 하고,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줄수록 명품은 디테일에 있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고 고객 가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간다면 여러분 모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진대회 평가 기준을 공략해서 꼭 좋은 성과를 달성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수요조사에 나온 그 과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따로 과제를 만드신 분도 있다 그래서 부록을 준비했습니다. 부록은 색다른 아이디어를 만드는 ABC, 그리고 한 번 더 꼬아지는 스캠퍼라고 하는 두 가지 부록을 준비했는데요. 이걸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를 만들기 ABC의 A는 아까 차별화해서 다룬 것이죠. 그래서 A는 B와 다른데 C라는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이 A differs from B in C를 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 때 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요구사항은 정리를 할 거고요. 어떤 기능과 속성이 필요한지, 누가 쓸 건지, 언제 왜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팀이 모여서 뭐 포스트잇 갖고 작업을 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두 번째 단계 B는 무엇과 다르게 할까? 똑같이 경쟁 서비스라든가 유사라든가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C는 어떤 부분을 다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차별에서 했던 얘기가 반복돼서 지금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은 쉬워졌을 것 같아요. 처음 들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재료를 다르게 할 건지, 모양을 다르게 할 건지, 컬러를 다르게 할 건지, 기능 성능을 다르게 할 건지 이렇게 A, B, C 단계를 거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보면 요구사항을 우리가 디스크립션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의 어떤 부분과 다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디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야 모여봐, 야 지금부터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디어 만들봐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출발하면 막 뜬구름을 많이 잡거든요. 발이 땅에 많이 떠져서 발을 땅에 붙이면서도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상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 비교 대상을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을
선택을 하고 그럼 아이폰의 모양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아이판의 모양보다 더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둥근 것을 네모나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지금 현재 아이폰의 색깔은 뭐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우리는 다섯 가지 컬러로 한다거나 뭐 촉감이 뒤에 맨들맨들한데 조금 더 그립감 있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 때 맨 땅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을 잡고 시작하자는 거죠. 기능도 아이폰이나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의 기능을 우리가 숙지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더 바꾸거나 추가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심지어 용도나 사용법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개발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을 만들려면 당연히 뭐 고객조사나 시장조사를 하셨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아이디어를 만들겠죠. 그리고 색다른 대상을 선정하고 구성 요소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부분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보통 스펙 자료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스펙을 보고 이거를 나열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식을 따라서 진행하면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현을 할 때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뭔가 제안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폰 아이디어는 이제 아이폰을 대상으로 해서 재료나 용도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료는 황금 케이스로 바꾸고 용도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핸드폰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여권으로 면역 여권을 쓰자 이거. 이렇게 용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는 그 새로운 라면 레시피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생뚱맞게 뭐 중식, 일식, 놀이동산 이런 거랑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의 재료 모양 컬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릇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코스 라면을 만들 수도 있고 국물과 비빔면을 같이 있는 공비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중식 코스처럼 라면을 코스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비교 대상을 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상당히 좋은데 할 수 있으면 아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해도 좋은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도 있죠. 요소를 그냥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소를 어떻게 바꾸지? 한 번 더 꼬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캠퍼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신 분 1번, 안 들어보신 분 2번 한번 적어볼까요? 스캠퍼 들어보신 분 1번, 1번. 오, 많이 들어보셨네요. 예. 2번이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으네요. 스캠퍼라는 거를 위에 ABC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색다른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캠퍼에 대해서만 한번 좀 더 설명드리고 오늘 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조금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얼굴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데 아니. 교수님 Q&A도 있어요. 걱정하지 네네. 마세요. Q&A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스캠퍼 간단히 그러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한다는데 이 어떻게 다르게 하다를 이렇게 7가지로 좀 더 다르게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기능, 성능, 용도, 사용법, 기술, 마케팅, 영어 이런 것들을 대상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캠퍼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체 substitution인데요. 이거는 이제 편리한 우산을 만들자라고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냥 엉뚱한 것 갖다 대는 거죠. 카메라 삼각대를 편리한 우산의 그 다리 모양과 대체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우산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로봇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2009년도에 저희가 전자신문에 실었던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결합이고요. 컴바인이고요. 편리한 가위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건축할 때 이렇게 실로 기준점을 잡거든요. 건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축할 때 실로 잡고 평행을 잡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그 콘크리트, 그 세멘트를 부어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위 상단하고 이제 결합을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종이를 자를 때 삐뚤빼뚤 하잖아요. 이 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일렬 반듯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가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역시 제가 이제 전자신문에 실었던 거이고요. 보트에다가 헬스장을 넣어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다니면서 헬스를 하는 그런 아이디어이고요. 컨셉이었고요. 세 번째는 어댑트라고 해서 응용인데요. 응용은 에너지 절약 빌딩,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빌딩을 좀 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개미집의 그 통풍 원리를 이용을 해서 쿨링 구조를 만들면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짐바브웨인가 여기 이제 건물인데 그 에어컨이 없어요. 그냥 그 자연 통기를 이용을 해서 시원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건물이 이런 창의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많이 얘기됩니다. 요거는 제가 게시했던 거이고요. 눌러주면 이제 커피 같은 거 자동적으로 음료수를 이렇게 섞어내는 안에 이렇게 모터가 달려서 섞어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미로, 메이즈라고 하는 미로를 자물쇠에 적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만들면 이런 아이디어도 만들어주는 거죠. 저 열려면 미로를 다 이렇게 해갖고 열 수 있는 그냥 재미 삼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번째는 모디파이 수정이고요. 수정도 효율적인 음료 박스를 좀 만들고 싶다. 음료 박스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그걸 좀 더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없을까? 그런 착안을 해보는 거죠. 박스에 꽂이를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들쑥날쑥해서 위를 꽂고 아래 꽂고 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꼽을 수 있게끔. 지금은 딱 꼽으면 막 위로 막 뛰쳐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꼽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박스를 아니고 죄송합니다.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게시했던 거죠. 시계를 조그맣게 개조해서 손톱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이런 컨셉 아이디어이고요.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디파이에는 뭔가를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드는 것들을 포함해요. 뭐 내용을 아예 바꿀 수도 있지만 그래서 흔히 우리 아이디어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들거나. 다섯 번째는 용도를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그 화장실에서 좀 심심하니까 좀 심심함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이고요. 화장지의 종이 부분을 좀 바꾸는 거죠. 용도를 바꿔서 뭔가 이 숫자 맞추기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그 이제 블라인드인데 블라인드가 이제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제거하는 건데요. 편리한 베개를 좀 만들기 쉽다. 예. 벽에가 사실 우리가 잠잘 때 가장 항상 쓰긴 하는데 사실 은근히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벽에 갖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뭐 엎드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벽의 아래 부분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면 어떤 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팔 대고 있을 때 여기 구멍을 뚫어서 팔이 이제 안 아픈 거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요거는 그 자동차의 와이퍼를 제거하는 거예요. 물방울이 맺히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나노 공정을 통해서 맺히지 않고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요번에 MWC인가 CS인가에 나와서 상을 받았던 게 CCTV가 있어요. CCTV에는 렌즈가 있는데 비가 오거나 하면 렌즈에 그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자동적으로 제거해주는 그 제품을 내서 상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 충격을 주면서 여기에 있는 표면 장력을 조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류를 흘리면 물방울이 이렇게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한 이게 사실 굉장히 2009년도에 나왔던 컨셉인데 그게 물론 이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보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아이디어가 나오면 한 10년, 20년이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 이거를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와이퍼가 없는 자동차를 우리가 곧 만나 뵐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사이드 미러에 적용을 하는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도 작으니까 거기다 적용을 하는 것 같고 점점점 늘어나면 우리가 그 와이퍼가 없으면서도 물이 이렇게 맺히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볼 날도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에 나왔던 거거든요. 무선 충전 컨셉이 처음에 이제 시제품이 이렇게 나왔어요. 무선 충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단한 기술로 이만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누구나 쓰잖아요. 무선 충전.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생각한 거는 다 나온다. 자, 마지막이 이제 반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은 뭐 아까 했던 거를 이제 다시 효율적인 음료 박스 이거를 뒤집는다, 반전시킨다라고 해서 있고 이 옆에는 이제 제가 기사에 실었던 건데 이것도 지금 조금 몇 군데 생기는 것 같아요. 화장실인데 뭐 공원 같은 데 있는 화장실인데 그 밖에서 보면 거울에서 안 보이거든요. 들어가면 밖이 다 보여요. 이런 것들인 거죠. 안 보이는 것들을 시야를 반전시키는 거죠.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게끔. 요즘에 요거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이거는 아직까지 이거는 사용화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그 당시 어떤 컨셉이냐면 자동차가 다니면 매연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건 역으로 자동차가 다니면서 공기를 정화해 보자라고 하는 컨셉이에요. 컨셉. 실현되지 않은 거라서 그럴듯하지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것도 뭐
언젠간 또 나오지 않겠어요? 자동차가 공기를 정화하는 날. 그래서 어떤 이런 기법 자체보다는 다양한 소재를 좀 찾고 결합해 보는 것. 그게 창의성이거든요. 평소에 내가 접하지 않았던 것과 뭔가를 결합해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를 전혀 색다른 것을 끄집어내고 그 요소랑 결합시키거나 반전시키거나 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창의성의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고요. 예, 지금까지 나만의 강점 코치 김원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뭐 있으면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3시 39분이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6분 정도, 6, 7분 정도 Q&A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없어요? 지금 이제 있나요? 예. 네. 한 분 질문 있습니다. 예, 정기훈 학생 스피커를 켜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떤 사항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챗 GPT를 잘 쓰는 분들이 오히려 문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챗 GPT를 되게 잘 써요. 되게 의외였거든요. IT를 하는 사람들보다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는 사실 생각을 해보니 결국 인문학적 소양인 거죠. 질문을 어떻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말 표현으로 계속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냥 우리는 질문 던지고, 이 질문 답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때까지 정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하신 분,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글쓰기 그런 거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이제 그 어떤 사업체 이름을 정하고 싶은 거예요. 정하고 싶은데 저도 최근에 어떤 작은 회사 네이밍 컨설팅을 해줬거든요. 저는 챗 GPT에다가 그냥 야, 이름 좀 지어줘. 인베디드 스피치 레코그니션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름 좀 지어줘. 그래서 더 지어줘 해서 60개 정도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 이름을 짓는데 계속 그거 너무 평이해. 너무 심심해. 좀 더 특이해져. 나만의 게 뭐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내고 거기다가 야, 이 회사 이름의 의미는 뭐야? 의미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줘까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한 답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답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한 분야에 대해 대회를 준비했으나 해당 분야로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업 시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디어의 쓸모는 경진대회도 있지만 취업도 있고 창업도 있습니다. 취업에 쓰는 것도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잖아요. 자소서에 들어갑니다. 그룹 활동을 무엇을 했는가? 그룹 활동에서 시너지를 어떻게 냈는가? 그룹 활동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룹 활동을 해서 우리가 성취한 건 무엇인가? 그룹 활동할 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뭐 그런 거 할 때 아까처럼 뭐 어떤 유명한 교수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예. 그렇게 그 과정을 그리고 우리 팀이 똘똘 뭉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짓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그것은 예, 다른 분야로 취업을 해도 예, 전혀 문제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이 하나 더 왔는데 아이디어 선정에 있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조사하는 것과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서 주제를 떠올리는 것 중 어느 방식을 선호하시나요? 음, 질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이디어를 그냥 이거는 제가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만 설명드릴게요. 어,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한 가지 유형은 맨날 앉아서 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공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요. 뭔가 자꾸 새로운 게 생각이 나.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구체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뜬구름 잡지 않도록 굉장히 그 조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 옆에 조사를 잘하는 친구를 둬야 되죠. 또 한 측면은 세상에 뭐가 있는지, 뭐 최신 기술이 뭐가 있는지, 다른 데서 뭐 하는지 막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보에 굉장히 밝아. 그런 사람들은 또 대체로 새로운 아이디어는 못 내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알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는 못 내. 그 두 가지의 사람이 대부분 나눠져 있어요. 회사에서 기획부서에서 선호하는 인상은 조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 새로운 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싸우지 말고 합쳐야 돼요. 서로 알아주고. 아, 내가 이걸 조금 논리적으로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너는 그런 걸 잘하니까 우리 힘을 합쳐보자. 또는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못 날지만 네가 낸 아이디어를 좀 될 수 있게 문제점 좀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 힘을 잘 합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싸우지 말고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게 제가 2010년도에 아이디어 커뮤니티를 만든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냥 아이디어 만드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뭔가 조사하고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냥 성향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합치도록 내 옆에 나를 보완해 줄 사람을 옆에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시간이 46분이에요. 혹시 추가로 뭐 질문할 학생 있나요? 네. 시간 다 거의 끝나서 네. 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저기 이한영 교수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일단 화면도 켜주시고 적극적으로 예, 세팅도 해주시고 한 감사드립니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간 그 오늘 아이디어 도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 여러분들도 보면은 지금 우리 프로젝트가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뭐가 차별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는 썸씽 뉴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적어도 한 가지씩은 들어가야만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특강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 과정이 끝나더라도 한 번 더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과제 수행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김문호 교수님은 빠져나가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두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예,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